그래서 일단 그 교수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어떤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특별히 제가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아주 슬라이드 몇 장으로 간단하게 빨리빨리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거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그림 슬라이드 위에 있는 것이 어느 분이든지 다 보시면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이게 뭐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제가 보이라고 제가 그려본 건데 저희 학생이 그린 건데요.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걸 딱 보면 아름답다, 비싸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한층 더 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특이한 물질이죠. 굉장히 단단하고 투명하고 아름답기도 하지만 물론 이 전기가 흐르지 않고 그 대신 열은 굉장히 잘 흐르는 아주 여러 가지 특이한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질문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질문을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그 대답을 어떻게 하나요? 왜 이게 이렇지라고 하게 될 때 이제 지금 이제 동영상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텐데 어떤 이렇게 모형을 일단 보겠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 물질의 어떤 깊숙한 내부로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해서 들어가서 도대체 이게 뭐로 구성이 되어 있지? 이게 어떻게 생긴 거지? 이런 식으로 그 속에 있는 사정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 과학자들이, 재료공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특별하게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탄소는 특별하게도 우리가 숯 같은 거 다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100%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인데 어떤 거는 영롱한 빛을 받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까만색의 우리가 불을 피울 때 쓰는 숯이 되고 뭐 이런 그리고 연필심도 역시 탄소 100%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죠. 흑연. 이렇게 100% 같은 물질이지만 어떤 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 나타나는 성질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고 바로 저희 재료공학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연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단계에 걸친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런 마이크도 물질이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플라스틱도 물질이고 저희 몸도 물질이고 저희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다 물질인데 이 물질들이 그 어떤 그 성질을 가질 때 궁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그 안으로 깊숙이 확대해서 계속 들어가서 얘네들이 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엘리먼트 우리 화학 시간에 예전에 배운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주기율표가 있죠. 그 주기율표에 어떤 엘리먼트들이 이게 산소인지 질소인지 탄소인지 아니면은 철인지 망간인지 니켈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구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뭐 그런 것이 되겠고 뭐 컬러풀한 픽처가 몇 장 나오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뭐 에너지, 뭐 퓨얼셀, 배터리, 솔라셀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바이오 머티리얼에서 프로틴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연구하고요. DNA 이런 것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기만 하면 뭐든지 저희들의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저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이고 이런 분야에서 교수를 하고 싶다면 단순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 분야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아주 그 대학생들, 뭐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저희 연구실에 한국 학생뿐만이 아니고 인도에서 온 학생, 독일에서 온 학생, 물론 미국에서 자라난 미국 학생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정을 보시면 다 행복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연구에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구에서 오는 어떤 그 기쁨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벌써 결론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어린 학생분들이든지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기쁨이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더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진로에 대한 답변 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답변이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타 메이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전공 분야가 있지만 특별히 저는 이제 전공 분야가 공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이런 쪽에 초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께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앞으로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what is STEM 하면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줄기라는 뭐 그런 영어 단어라기보다는 Science와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그 첫 글자를 딴 이니셜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어가 되겠고요. 요즘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현대 시대에서는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도미넌트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고,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든지 어떤 자기가 어떤 꿈과 희망이 그 재능과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모여서 이 스템 분야에서 특별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강대국으로서의 그런 과학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최첨단의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교육과 함께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죠. 그리고 프로페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과학자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두 가지는 사실 약간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특별히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먼저 질문해 볼 생각은 나는 왜 과학자 또는 교수가 되기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나는 왜 과학자와 교수가 되길 원하는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변호사나 어떤 법률가나 어떤 의사나 어떤 굉장히 그 훌륭한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직업들은 근데 그것이 다만 경제적인 그 인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한 직업들인가 라기보다는 사실상 그 직업들이 갖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직업들이고, 그런데 이 사회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 직업들에 굉장히 어떤 좋은 그 경제적인 것들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직업이 갖고 있는, 특별히 과학자와 교수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역할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테이블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시간당 얼마를 페이하는 것이 그 통계로 잡혀 있는가를 보여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과학자와 이제 교수라는 직업이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다만 경제적인 이유가 다겠는가라는 차원에서 경제적인 이유하고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여러 개 붙였는데, 그런 의도에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이언티스트와 프로페서는 과연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를 생각을 먼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이언티스트는 사이언스를 하는 것이 직업이죠. 그리고 근데 여러 가지 첨단 과학이 있어서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진로든지 선택할 때 나는 그것을 좋아하는가, 내가 그것을 즐기는가. 그래서 어떤 사이언스를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가를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금 더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프로페서는, 교수는 이 첨단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해내면서 동시에 그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을 수행한다. 그래서 연구와 교육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수의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열정,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나는 과연 무엇을 향해서 나의 꿈과 열정이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과의 대화라든가 또 어떤 여러 다른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야, 너 그거 하면 고생스러워서 안 돼. 그런 것은 좀 잊어버리는 게 좋겠어. 라는 말씀을 혹시 듣고 그런 것들을 적은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든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으시다면, 물론 그런 조언들, 어드바이스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꿈은 어디를 향해서 있는가, 나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서 있는가가 역시나 포기되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공감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할 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미 굉장히 50% 이상의 맞는 그런 어떤 매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에서 나는 사이언티스트 또는 프로페서가 되길 원할 때 특별히 그것은 우리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 한인들의 공헌과 기여에 염두를 두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에스닉 그룹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태인 그룹이라든가 중국인들 또는 또 이 인도분들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 나가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는 과연 이 가운데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길 원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더 많은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있는 젊은 분들이 이 사이언티스트나 또는 프로페서에서 직업을 가져서 미국의 과학계에 공헌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스닉 그룹의 컨트리뷰션이라는 차원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그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전공 선택이 있고 대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을 또 이제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공 선택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무슨 과로 가는 게 좋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대학을 가고 싶지라는 것보다도 어떤 전공을 가는 것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전공을 어느 전공의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학을 가느냐도 자연스럽게 질문이 되고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좋겠어, 나는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 좋겠어, 아니야 나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좋겠어,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역시나 내가 관심이 가는 것을 하는 게 좋겠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질문을 받게 되면 막연해집니다.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여태까지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답이 떠오를 때까지. 왜냐하면 이것이 금방 답이 주어지는 거라기보다 계속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꾸준히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얻어지는 대답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답이 얻어질 때까지 고민하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전망이 좋은 전공이 좋다라는 역시 어드바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전망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실 대학 교수들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지만 이게 불과 한 2, 3년 후에도 여전히 좋을지 이걸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공지능의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컴퓨터 코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날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투명한 미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전망, 알 수 없는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꿈과 열정을 포기하고 전망 좋은 것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교육은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많이 하시죠. 하버드가 좋고 MIT가 좋고 스탠포드가 좋고 조지아텍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서 굉장히 뜨거운 어떤 경쟁과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치열한 개발을 이제 해나가는 것도 물론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내 고등학교의 성적, 내 중학교 성적 같은 것들이 그런 것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럼 나는 그 꿈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또 전혀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옮겨본다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지금 잘 못하는데 하고 싶다면 계속해라. 조금씩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날마다 노력하는 가운데 발전이 있을 것이고, 미국이 다른 여타 나라, 특별히 한국에 비해서 교육에 있어서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최상위권에 있는 그 교육기관들 외에 그 많은 그 교육기관들이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좋고 많은 그 오퍼튜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들이, 기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개발되면서 성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 저는 학생들에게 늘 지금 현재 잘하고 못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성장하고 싶은가에 더 초점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이제 하는데,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높은 디그리, 즉 학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박사학위,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전공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인 제너럴 학위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학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과학 분야에 있어서 이공계 과학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포스트 닥터 스칼라라고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스트 닥터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닥터라는 것은 박사학위를 받은 것을 끝으로 교육이 끝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닥터로 포지션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연구의 경험을 더해서 실제 필드에 나가서 교수가 되든지 아니면 내셔널 레버러토리 같은 곳에 가서 책임을 지고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포지션을 위해서 조금 더 트레이닝을 하는 코스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의대를 생각해 보시면 인턴이 있고 레지던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닥터 스칼라라는 것이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꿈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 추구를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얻어지는 프로덕트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학문적인 성취죠. 학문적인 성취는 자기가 배우고 이제 발견하게 된 새로운 지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자기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레코드가 쌓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네트워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과학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는 교수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수가 되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트워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정보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쉐어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좋겠고 특별히 과학자가 되고 싶으니까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네트워크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과학의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 연결을 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또 듣고 뭐 이렇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런 가운데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본다면 미국에서 지금 다행히도 과학 분야에서 이공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자 교수님들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가하냐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청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선배로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알려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꿈과 열정을 쫓으라는 말씀 이제 점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벌써. 이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재능인데 이게 타이핑을 하다가 재능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이 정말로 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항상 더 앞서 나가는 것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정말 억지로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기만 해서는 그 한계가 있고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위에 우뚝 쓸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것은 역시 꿈과 열정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 가능성 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그러면 즐기고 꿈과 열정이 있으면 어려움 없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는 삶이란 전혀 없고요. 아마 내가 이 길을 괜히 선택했어. 정말 포기하고 싶어. 라고 하는 순간이 최소한 한 번이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100번은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추구하는 가운데서 올 가능성이 100%다. 90%는 아니고 100% 그렇게 될 것이고 저도 그런 고민 가운데서 깊은 고통 가운데서 고민했던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운 나쁜 분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분에게 찾아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하고 학생들에게도 늘 얘기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다면 너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설렁설렁 하고 있다면 너는 그냥 어려움 없이 하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고 다른 쉬운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네가 지금 그런 고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정말 심각하고 너는 정말 너가 하는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진지한 것 같아. 너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여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실제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실제로 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도움을 실제로 받았을 때와 받지 못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나도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정말 도움을 줄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물론 도움을 주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도움 잘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걸 좀 마치고요. 다음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궁금하신 것은 제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